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투사들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싸움꾼, 전사들, 저격수들, 뭐 저격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진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파 애국 어떤 이념을 위해서 이 싸우는 전사들이 현역 의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말이죠. 저는 이 중진들의 클래스를 새삼 다시 이제 실감합니다. 국민의힘 투사 열전 이런 제목으로 중진 클래스 역시나 다르다. 정진석, 주호영, 권성동 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초재선 의원들 중에 열심히 좌파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문재인 등과 지금 대거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있겠죠. 박수영 의원. 초선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선뜻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원래 초재선들은 이 사이 소위 말해서 이 싸움닭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이 점점 빼고 앉아 있거나 어떤 정점이나 논점이 생기면요. 피해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저런 것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됩니다. 정말. 초선 재선이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요. 오히려 중진들이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 내부 총질은 열심히 해도 이 국민의힘 초재선들은 진짜 저거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싸울 줄 모르거나 겁을 내거나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5선, 4선 이런 당의 이제 최고 중진들이 정말 엄청난 화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정진석 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가 가처분에서 패배하면서 정진석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대망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국회 부의장이죠. 자, 이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국감장에서 그야말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전투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들의 뭐 음해성, 모략, 선동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그 문재인의 그 혼밥 있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 뭐 6개 혼밥이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완전히 확인된 걸로는 8끼 혼밥이네요. 8끼. 10끼 중에 8끼를 혼밥했다. 그건 뭐 말 그대로 중국에 초청으로 갔다는데 국빈으로 갔다는데 그건 국빈이 아니고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천대받은 겁니다. 꺼져란 얘기죠. 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꺼져라 필요 없다는 소리는요. 김정은도 했어요. 김정은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문재인 저거 치우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워딩 자체는 다르지만 그런 뜻으로. 불편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니까 우리 두 사람끼리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이는 지가 중간에 뭐 다리 역할도 못하면서 중간자적인 어떤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나서서 뭐 좀 이렇게 설치다가 오히려 그냥 면박을 당한 상황이죠. 그런 게 바로 문재인이었다. 외교 참사는 문재인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슈화가 안 된 거는 우리 언론이 그런 쪽으로요. 보도를 열심히 안 했고 쉽게 말해서 언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저격하는 기사를 거의 안 실어서 그래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팩트 보도처럼 이렇게 내버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흥분을 안 하는 겁니다.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인데, 자, 정진석 의원이 그 혼밥 8끼를 이제 저격하면서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중국에 왜 가신 겁니까? 응? 뭐 맛집 술래 가신 거예요? 라고 그냥 바로 직격탄을 때렸었죠. 이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엄청난 파장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의 그 나홀로 비행, 인도 비행, 그것도 알고 보면요, 이번에 완전히 그냥 거꾸로 지금
정보 전달이 이제 팩트가 뒤집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인도 측에서 요청이 있어갖고 뭐 이제 우리 외교 차원에서 우리 뭐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정숙이가 갔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만, 그때 이제 예비비를 4억 원이나 이제 집행을 하고요. 통상 예비비가 그렇게 빨리 집행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네요. 그거는 2, 3일 만에 이제 돈 4억이 이제 뚝딱하고 마련된 겁니다. 그때 사정을 알고 보니까 우리 측에서 오히려 역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인도에 이제 우리 이제 김정숙이라는 여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뭐 스케줄 잡아줄 수 있겠느냐? 오케이, 오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들어간 돈이 4억 원이고, 김정숙이는 인도 가서 그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세계적 명소 10대 명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인도의 그 무굴 제국 때 그 유명한 왕의 그 왕비의 이제 거기 무덤 같은 데 아닙니까? 그게 타지마할 묘라 그러잖아요. 그 타지마할에 가서 찍힌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관광을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정숙이는. 물론 인도 가서 다른 뭐 일도 좀 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 그리고 이집트 방문했을 때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피라미드 방문, 문재인은 그때 안 갔어요. 문재인은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만남을 갖고 있었고, 김정숙이만 또 뽀로록 빠져가지고 피라미드를 또 방문한 겁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거기서 또 자신의 그냥 버킷리스트를 완성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저격하면서 이슈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정진석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특유의 워딩으로요, 힘찬 워딩이 있잖아요. 하태경이를 향해서 그냥 쌍욕 퍼붓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진석이가 그랬어요, 그 전에. 하태경이 꼼짝 못해요. 선수도 딸리지만 덩치도 크잖아요. 정진석도 키가 한 18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우릉우릉하지, 대호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태경이 그냥 바로 쫄아가지고 뭐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우파입니다, 이 정진석이는.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진석이가 나타났고, 역시 중진 클래스는 다르다, 이런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순서를 정진석, 주호영, 권성동으로 했는데, 일단 선수가 정진석, 주호영은 5선이죠. 권성동은 4선입니다. 그 차이도 있고, 현재 비대위원장이고,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로 했다는 것, 요건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정진석은 그 부친이 유명한 정성모 전 이제 의원이죠. 6선 의원입니다. 6선. 그리고 내무부 장관도 역임했고요. 이 정진석이 5선 아닙니까? 부자 합쳐서 11선이에요. 우리나라 최다선 가문입니다. 김영삼이가 9선인데 그 현철이는 국회의원을 못하는 바람에 그 기록을 더 이상 이제 남기지를 못하네요. 김대중이가 뭐 한 7선인가 그렇죠. 거기 이제 김홍일이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만 아직 11선을 넘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정진석 가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호영이 있는데요. 주호영은 그동안 뭐 나름대로 가끔씩 이제 발언은 했지만 뭐 그래도 사람이 이제 무난하다. 그 부드러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안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요번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열심히 자신의 공격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한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네요, 보니까. 자, 주호영의 이제 SNS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부인께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을 혼자 타시고 인도에 갈 때부터 너무나 이상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탄 전례는 없으며 청와대가 인도 쪽 요청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우리 요청으로 방문이 성사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가 앞서 정진석 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자,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의 예비비도 단 4일 만에 배정되었다는데, 코로나19 긴급 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빨리 배정된 건 역시 이례적이다. 영부인의 인도 방문이 국가 재난만큼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는지,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도 일정은 모디 총리를 면담한 것 외에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로 채워졌다. 김 여사가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했던 개인적 소망도 그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길에
체코 프라하성, 그 유명한 프라하성, 이거 유명합니다, 원래가. 여기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그런 곳이거든. 그리고 세계 최고 절경이라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솔베이지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 그리그의 집, 이집트 피라미드 등 세계 유명 관광지를 끼워 넣은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 넘어간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다. 인도 관광에 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막지 못한 보좌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자,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번만큼은 무리하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상대의 뼈를 때리는 차분한 멘트죠. 글이죠. 주호영 스타일답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요즘 워딩의 끝판왕으로 지금 등장한 인물이 바로 권성동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내려놓자마자 뭐 이 드립력이 막 터지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요, 그 보좌진 중에 뭐 누군가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상관없습니다. 발표는 권성동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권성동의 뜻이 필요한 것이지, 글 잘 쓰는 게 꼭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뭐 비서진이나 보좌진 쪽에서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글인데, 이 내용을 소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내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파에는요, 소위 말하는 이런 전투력 갖춘 인물이 거의 없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누구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김진태 정도가 말을 했지,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있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이게 비박 중에 싸우는 인물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친박의 약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법통 상징을 갖고도 전투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 친박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권성동,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갔다. 원래 이 사업권의 실소유주는 전북대학교 모 교수다.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회도 참석했다. 당초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받기가 어려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모 교수는 자본금 1천만 원 사업을 중국계 기업에게 5천만 달러에 넘겼다. 무려 7,000배 잭팟이 터졌다. 7,000배 잭팟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이 준공되어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 2천억 원 수입이 예상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즉 막대한 국민 혈세를 중국에게 퍼주는 꼴이다. 매국노란 이를 두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입니다. 이 토색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정말. 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유사하다. 정치 권력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소수가 빈틈을 파고들어 국부를 약탈한다.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입니다. 야,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 이거 기가 막히는 워딩이죠. 자,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부패 재생사업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 워딩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신부패 재생사업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햇빛과 바람까지 세금 빼먹는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그 꼼꼼한 부패 DNA에 놀랄 따름입니다. 햇빛과 바람까지 세금 빼먹는 아이템으로 활용한답니다. 이건 뭐 저도 처음 듣는 워딩입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자, 부패의 과오는 후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설치한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은 설치비 회수에 무려 4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보통 400, 500년이면 이 한국은 조선왕조, 고려왕조 이런 게 다 바뀌었었죠. 자, 민주당은 후손을 약탈하여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여기는 하나하나가 명문이에요. 그대로. 이게 만일에 누가 적었던 권성동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굉장한 워딩입니다. 여기는 하나는 어디에 뺄 데가 없네, 정말. 그러면서 큼지막하게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 권성동 국회의원 논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진 클래스 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소장파들이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초재선은 싸우지 않고 뭘로 점수를 딸 거예요? 응? 그저 자당의 대통령 XX 바이든 하지도 않은 말을 사과하라 그러고 그런 게 초선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초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문재인의 내로남불 위선을 저격해야 되고 이재명의 범죄성을 두들겨 패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초재선들. 전부 이준석이에게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중진들이 나서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정말 한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응? 정진석, 주호영, 권성동 이들의 정치적 칼라, 노선 이것은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언급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좌파들과 문재인,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들, 민주당과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언급도 안 할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는 그냥 관객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권 차원에서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는 법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 임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1의 기능이 싸우는 겁니다. 싸우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예요.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싸우는 대상을 바로 똑똑히 판단하세요. 내부 총질은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아군 진영이 어려울 때, 정권이 힘들 때 내부 총질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반역자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피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